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진짜 빠르게 우리가 청약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내년 초반에 대형주가 또 많이 몰려온다고 해요. 물론 요즘 공모주 시장이 안 좋아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또 대여급 친구들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오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네요. 스펙 두 개. 첫 번째 NH 스펙 27호를 보면은 2,000원이 공모가였지만 그런데 2,000원 아래서 1,980원에 거래가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펙이 이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IBKS 제21호 스펙도 마찬가지로 공모가는 2,000원, 시초가는 2,015원, 고가는 2,020원으로 청약을 해봐야 한 주당 20원이면은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스펙은 지속적으로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받을 것 같습니다. WCP 딱 3개월 전에 상장했던 그 친구인데 공모가가 6만원인데 아직까지 6만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 친구를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는데 이제 12월 또 15일 정도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6만원까지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환매 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 기리씨 직접 해보고 후기 영상과 그리고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청약한 기업 세 가지가 있었네요. 스펙 두 개와 바이오노트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은 당연히 청약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BNK 스펙 1호 청약 인기가 없다 보니까 청약 미달로 100% 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하면은 100개, 1000개 하면 1000개, 10,000개 하면 10,000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다음으로 바이오노트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9,00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다만 진단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진단키트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고점을 치고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청약을 했다면은 NH는 70개, 한투는 66개, 신한은 31개, 그리고 삼성은 44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기분들도 많은 기분들이 패스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청약하신 기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형 스펙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균등 배정 수량은 3,170개인데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BNK와 마찬가지로 청약한 만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펙 하나와 바이오노트 하나 한번 어떻게 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펙 당연히 좋은 가격이 오면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노트 이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야, 공모가만 지켜도 다행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고 또한 이번 주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겨울이 되면서 중국에서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며 코로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에 SD 바이오센스를 포함한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 더 달려준다면 이 바이오노트도 생각외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살짝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장기적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이오노트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 우리가 어떤 기업을 청약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네, 이제 영상을 딱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 초반에 상장하는 대여급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IPO를 처리한 기업들이 13개로 거의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등등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상장 처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 처리를 한 거는 결국은 공모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니까 상장을 애초에 기획했던 올리브영, 라이온하트 이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상장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년에는 다시 그 친구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자금을 땡겨서 그 돈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IPO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IPO 대여급들이 뭐가 있는지 보자면은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야 이렇게 많은 기업 그리고 친숙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컬리, K뱅크, 올리브영, 현대오일뱅크, 11번가, 원스토어 등등등 그 누구에게 물어도 그 기업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크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위쪽에 있는 3개, 컬리, 골프존 카운티, 그리고 K뱅크 이렇게 3가지는 상장 예비 심사를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그렇다면 결국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시 또 예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반 1분기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상장을 예정하고 있던 카카오 엔터나 LG CNS, SK 에코플랜트, 쓱, 11번가 이런 기업들도 내년에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상장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던 현대 엔지니어링, 오일뱅크, 원스토어, SK쉴더스 이런 기업들도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에 관련된 기업이며 온라인 식재료 대표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새벽 배송을 실시를 했고 NH, 한국투자증권, JP모건 이러한 주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컬리 하면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바로 식품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리도 조금 다양화를 위해서 화장품 등 신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은 조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장 미룬 컬리 결국은 70%나 장외가가 하락을 했다고 한데요. 당연히 이런 성장주가 살아남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장 외에 있든 장 내에 있든 이 정도 하락을 했을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켓 컬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실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을 내도 나중에 흑자로 전환하면은 그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랬죠. 엄청나게 적자를 내다가 결국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마켓컬리도 쿠팡처럼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거를 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마켓컬리는 음식료만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만큼 엄청나게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켓컬리란 기업 내년 초반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인 골프존 카운티를 보도록 할까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골프존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1위 골프장 사업자라고 하네요. NH 그리고 삼성증권이 주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갈수록 줄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골프 열풍도 불고 그 다음에 또 해외를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골프장 예약이 뭐 몇 개월치 밀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불과 1년 전만으로도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이러한 비싼 운동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또 짠테크가 유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면 갈수록 골프장 상황이 엄청나게 좋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걸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걸 보자면은 어쨌든 코로나 전보다는 골린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만큼 아니더라도 골프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K뱅크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뱅크라고 하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면 갈수록 인터넷 뱅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국내 전체의 데이터를 딱 볼 수 있는데 매년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고 이용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아마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사회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평생 살면서 은행 한번 가보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들 또 은행을 안 간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공모중가 한다고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우리가 솔직히 갈 이유가 없죠. 가면 갈수록 인터넷 뱅크의 시장이 커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도록 할까요? K뱅크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0.99%밖에 안 되죠. 카뱅이 2.6%, 토스뱅크가 2.3%로
K뱅크는 조금은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년 점유율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뱅크 전체 점유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K뱅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카카오뱅크입니다. K뱅크가 잘 되려면은 카카오뱅크가 최근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는 이 카뱅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K뱅크도 카뱅처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본 이유는 기르분들이 딱 달력을 보다시피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이 딱히 없죠. 1월 초반까지는 완전 엄소용 천국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그냥 엄소용 내보내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의 기대주를 한번 보고, 그 외적으로도 공모주에 관련된 그러한 공부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매주 토요일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초반에 TMC 그리고 한주 라이트메탈 이렇게 두 가지 앱이 창략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